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보신 소변 혹시 그냥 물을 내리셨나요? 만약 소변 위에 둥둥 떠 있는 거품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끈덕지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장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신장 질환, 특히 소변 거품은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깁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이지만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끊임없이 여과하며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고 나쁜 독소들만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신장이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소변의 상태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둡니다. 하지만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은 그 성질상 물과 섞이면 끈적한 거품을 만듭니다. 마치 비눗물처럼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는 것이죠. 화장실 물을 내려도 이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변기벽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배출되는 단백질 양이 150mg 이상일 때 전문적으로 단백뇨 진단을 내립니다. 거품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신장의 손상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백뇨는 단순히 소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니 우리 혈액 속의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얼굴이나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저녁에 신발이 꽉 낄 정도로 발등이나 종아리가 붓는다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평소보다 훨씬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입맛이 없으며 기운이 하나도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독소에 찌들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은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자체의 질환인 사구체 신염입니다. 우리 몸의 여과망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구멍이 숭숭 뚫려 단백질과 혈액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는 면역 체계의 이상이나 감염, 독성 물질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원인인데 바로 전신 질환의 합병증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당뇨로 인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고 고혈압은 신장 내부의 압력을 높여 필터를 터뜨려 버립니다. 신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 역시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어 단백뇨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현대의학은 이 단백뇨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단백뇨가 확인되면 원인 질환에 맞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혈압약으로도 잘 알려진 계열의 약물인데 이 약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장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새로운 약물들이 신장 보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당뇨가 없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과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저염식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과 신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조금씩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칼륨 섭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통 채소와 과일에 많은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칼륨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데쳐서 칼륨 성분을 빼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기능이 70에서 80%가 사라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요단백 양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크레아틴인 수치가 이상하다는 소견을 받으셨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신장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병을 막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에는 꼭 3초만 변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신장과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